이게 현실인가, 환상인가,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슨 말을 전하기 위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가난한 떠돌이 장사치의 딸로 태어나 1920년대 남성 중심의 판소리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나라 잃은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소리로 어루만진 이 사람. 조선 최고의 여성 명창 이화중선입니다. 조선의 소리꾼 이화중선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만남. 오늘 우리는 음반 속에만 남아있던 그 목소리를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불러냅니다. 오늘 전설적인 명창 이화중선과의 100년의 대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소리 한 토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소복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싸가 돈이 하나 가득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싸가 돈이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1월 그저 구영 나오너라. 네, 흥분의 박에서 금은부어가 쏟아진 것처럼 2026년 올해도 여러분들 늘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처럼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년 전 이 조선 최고의 명창인 이화중선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리로만 남아있었던 이분의 음성을 이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게 진짜 이 순간이 현실인지 정말 선생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화중선,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낯선 이름이겠지만 이 곡만큼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한국의 여성 국국 붐을 일으키며 세계로 우리 판소리가 뻗어나가게 했던 인기 드라마 정연이의 가장 중요한 곡이었죠. 추월만정. 네, 주연 배우인 김태리 씨가 이 곡만 1년을 연습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 곡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추월만정은 말 그대로 가을달이 뜰에 가득 찼다는 뜻으로 판소리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뒤 다시 살아나 황후가 된 후 눈먼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화중선 하면 이 추월만정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가장 대표적인 소리인데요. 이 실제로 조선팔도의 이화중선이란 이름을 알린 소리이기도 합니다. 외기러기가 달 밑에 높이 떠서 우는 소리인 길록. 이 부분을 이화중선처럼 맑고 절제되게 풀어낸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실 이게 눈먼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대목인데 뭔가 되게 담담하면서도 그런 애절함이 빠졌는데 더욱더 슬프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로 판소리의 정상에 오른 이화중선,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192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 시간이네요. 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1920년 당시에도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전설로 불리는 조선 최고의 여성 명창 이화중선. 그렇다면 그 전설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어떻게 소리를 만나게 되었고 어떤 어린 시절을 지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야, 어릴 때부터 이미 선생님은 국악에 대한 큰 재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재능을 알아봐 준 것처럼 선생님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서 13살에 권본에 들어갔다. 정말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소리를 시작하면서 소리를 좋아서 시작했지만 어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무게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서 선생님이 참 어려운 마음으로 이 소리를 시작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느껴집니다. 권본이라는 게 일제 강점기 또 기생을 교육하고 관리하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난 이하중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기생이 되어 권본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유교 사상이 엄중했던 조선 말기, 권본은 여성의 몸으로 소리를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권본 기생이 되어 입에 풀칠은 겨우 면했지만 궁핍한 삶은 여전했습니다. 네, 이화중선 선생님께서 부른 흥보 매맞으러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흥보가에서 흥보가 관아로 끌려가 매를 맞으러 가기 전에 흥보의 처가 자신들의 처지와 가난을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불렀던 바탕의 소리가 흥보가였거든요. 제가 이 흥보가를 부르면서 느꼈던 것은 흥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의 신세 한탄하는 대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치 저도 저희 부모님이 농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부모님께서 항상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흥보가를 부르면서 뭔가 흥보 신세가 우리 집 신세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어렸을 때 이 흥보가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요. 뭔가 계속 그 한탄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언제쯤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소리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흥보가를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 담담하게 눌러 담은 이 서글픔으로 풀어내서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더 깊게 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번 기생은 다른 기녀들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이 소리, 악기, 춤에 능한 직업 예인으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권번에서는 주로 어떤 소리를 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언급결에 나간 대회에서 한 누나가 부른 춘향가를 듣고 처음으로 소리에 빠졌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감동이랑 그다음에 또 이 국악의 매력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생생합니다. 그 후로 판소리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 소리를 하면서 이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께서는 협률사라는 이 순회 극단을 보시면서 판소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처럼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어, 창극 여러 공연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판소리를 하게 되면 저런 공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저도 꿈을 꾸게 됐거든요. 더한 꿈을. 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황은 다르지만 선생님과 뭔가의 공통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판소리가 이른바 가문소리로 이어지던 시기여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어느 명창의 제자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판소리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첩사리까지 감내하면서 선생님은 소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로지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장제백 일가가 머물던 순창으로 거처를 옮겼고 또 본격적인 판소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판소리 춘향가는 우리 바탕 중에 제일 긴 소리인데 저도 춘향가를 다 배우는 것까지 총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만큼 긴 시간의 소리를 또 어려운 소리를 선생님께서 배우기 시작하셨었는데 소리 공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도 제가 고집해서 이 선택한 길이다 보니까 절대 실패해선 안 된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살에서 중학교 때까지 제가 월출산에 올라서 북채 하나 들고 이 돌에 앉아가지고 북채를 땅땅땅 거리면서 혼자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폭포에서 저는 사실 계곡에서 소리 연습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폭포를 찾아다니는 게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한 좋은 자리를 찾기도 힘든데 예전에도 저는 그 폭포 앞에서 그 폭포 소리를 뚫을 만큼의 소리가 전달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돌 위에서 또 계곡이 흐르는 물 위에서 그 물소리를 이길 만큼의 어떤 힘을 줘서 정말 에너지틱하게 연습을 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소리꾼의 길은 정말 험난한 것 같습니다. 이 수년간 공을 들이면서 이화중선 선생님은 춘향가를 자신의 소리로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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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내가 그인이 아니 이몽룡과 성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인 이 춘향가는요, 조선에서나 지금이나 가장 사랑받는 판소리죠.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을 넘길 때마다 그 소리는 몸에 새겨지고 또 그 과정 자체가 큰 기쁨이 되죠. 이화중선에게도 춘향가는 틀림없이 그런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한 더 큰 갈망은 이화중선을 경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 무대를 향한 그 간절함이 마침내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소리꾼 김준수. 지금에야 모두에게 이 자연스러운 이름이 됐지만 저 역시 처음부터 이 길이 가능할 거라고 확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소리를 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큰 결심이었고 20살 서울로 올라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중선의 경성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했고 서울에 대한 큰 꿈을 가진 것도 어렸을 때는 저 친구 소리 잘한다. 선생님께서 되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서울에 올라가서 소리를 하게 되면 소리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잘할까에 대한 막연한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정말 서울에 올라오고 보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 소리꾼들이 많고 내가 이 안에 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23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다니셨다니까 와 정말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죠. 이화중선이라는 이름을 조선 팔도에 알리게 된 무대가 바로 조선물산장려회 전국 명창대회였죠. 선생님께서 수많은 명창 앞에서 자신의 소리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을 텐데 저도 대회에 도전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지방에 있는 대회에 많이 출전하고 또 상도 받기도 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나갔던 대회는 정말 그 마음가짐이 너무 달랐거든요. 너무 두려웠고 약간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명창생들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에서 큰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당시 판소리 여왕으로 불리던 배서량 명창도 그 대회에 함께 참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화중선이 본명이 아니신가요? 꽃 가운데 선녀라는 뜻을 가진 화중선. 전 사실 이 이름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여성 명창이지만 훨씬 더 뭔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이름. 그리고 또 너무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눈먼 아비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가 연꽃에 쌓여 다시 환생했듯 이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기생이 되었던 가난한 소녀 이봉학은 무대 위 꽃중의 선녀 이화중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2025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고 이 국악 아이돌 또 국악 프린스 뭐 이런 김준수라는 이런 어떤 수식어를
얻었을 때 대중의 사랑과 이 판소리계의 이 국악계의 인정을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너무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소리꾼이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지난 이 긴 시간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순간이었습니다. 이화중선에게도 그날이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긴 겨울이 지나 또 눈이 녹고 봄이 오듯 드디어 그녀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화중선 선생님께서 부른 춘향가 중 동풍가입니다. 사랑하는 임을 그리는 춘향이의 절절한 심정을 사계절의 변화에 비유한 대목인데요. 이화중선 선생님은 중간중간 호흡을 주어서 이 동풍이 스미듯한 계절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단가 사철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이렇게 단가 사철가 안에서의 봄을 알리듯 선생님의 어떤 소리도 어떤 전성기를 알리는 그런 따뜻한 노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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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매로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바 웃봉이 뜨뜨리고 강릉백정을 부어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여복북 더 판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다른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제제로 전이 왜가 난참을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다른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배를 보자 빵그도 서라 옛소를 보자 매도 내 사랑아 두둥대랑은 어허 둥둥이랑은 호자님을 얻고 보니 졸헛자가 절로 나가 고용 사자도 보란화 파마 범접이 조시고 소상 범접 지는 일식을 보아도 서울하로구나 둥둥둥둥 어허 둥둥이랑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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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사랑이로다 선마 동네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나라 이 안무를 바쁘어도 좋지 않은 밤 서있어 나를 오지 말로 백년장인 이밤 같이 이 모야 이대로 늙지 말게 허이러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 둥둥 내 사랑 이화중선의 소리는 조선물산 장려회 전국 명창대를 기점으로 조선 팔도로 거침없이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몽룡과 성춘향의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끝내 시련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성공의 정점으로 향하던 이화중선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화중선은 어떤 선택을 해나갔던 걸까요? 설날 특집 이화중선 목소리로 이어진 100년의 대화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는 소리꾼 김유리 씨가 이어갑니다.